야당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 이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표가 김무성 대표가 제안했던 오픈 프라이머리 안 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오늘 입장을 바꿨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었던 건지, 그리고 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여야가 머리를 싸매고 있는 건지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을 보시면 아마 깔끔하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윤정혜 기자. 네. 자, 일단 권역별 비례대표제, 이게 야당에서 지금 죽자 사자 이걸 꼭 하자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건데 어떤 내용인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일단 이 권역별로 얻은 정당 득표율이 고스란히 이제 의석수에 반영이 되는 제도입니다. 어떤 제도인지 설명을 해드리면요. 일단 전국을 몇 개의 권역으로 크게 나누고요. 이 권역마다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의석을 배정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서울을 예로 들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서울 권역의 경우에는 인구가 1028만 명이기 때문에 총 의석수 74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300석을 기준으로 해서 인구 비례만큼 나눴더니 74석이다. 맞습니다. 예. 그런데요, 이 작년 19대 총선, 지난해죠. 19대 총선 결과를 기준으로 이 45.4%의 정당 지지율을 얻었던 새누리당은요, 34석을 가져가게 되고요. 그렇군요. 41%의 정당 득표율을 얻었던 민주당은 30석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당시 있었던 통합진보당과 자유선진당도 각각 8석과 2석씩 가져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 소수 정당들도 의석을 상당히 가져가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일단 새누리당에서 배정이 된 34석의 의석 중에서 당시 새누리당에서는 16곳에서 당선이 됐었거든요. 네. 그럼 34석은 확보했잖아요. 그럼 지역구 의원이 가져간 16석을 제외하고 남은 18석을 비례대표에게 주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시청자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19대 총선에서 받은 새누리당의 득표율입니다. 정당 득표율. 그러면 74석 중에 34석이 배정이 되는데 지역구에서 16석이 배정이 됐으니까 34석 빼기 16석 하면 비례대표가 권역별로 18석이 주어진다. 이게 바로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핵심적인 얘기라고 할 수 있는데, 김무성 대표 오늘 이런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거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일단 김무성 대표의 목소리를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국갤럽에서 국회의원 정수 줄여야 한다고 57.7%. 이런 점을 모두 다 감안해서 야당도 개혁이 먼저 선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개혁적으로 나간 것에 대해서 저는 참 안타까운 느낍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지금 현재 우리에게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은 국민 정서가 수용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우리 정치 체계에 맞지 않고 또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김무성 대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새누리당에서 훨씬 더 불리하고 또 오히려 새정치연합에게는 오히려 유리한 제도이기 때문에 새정치에서는 새누리에서는 그걸 반대하고 있다는 분석이 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궁금하실 거예요. 여당에서 거부하니까 네. 야당에서는 계속 요구하고, 그럼 야당에 뭔가 유리하긴 할 텐데 뭐가 얼마나 유리한 건지 윤정혜 기자가 좀 정리를 해주시죠. 그렇죠. 일단 새정치연합의 지난 총선 때요, 이 새누리당 텃밭이라고 여겨지는 이 영남 권역에서 정당 득표율 상당히 높았습니다. 예. 30%가 넘는 정당 득표율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확보를 하게 된 새정치연합의 의석수 자체는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당선이 안 되더라도 일단 새정치연합 소속 비례대표를 그만큼 확보를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예전에 19대 총선에서는 부산, 울산, 경남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3석을 얻었습니다. 지역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적용을 해보면 이게 18석으로 늘어난다 이 얘기고요. 새누리당은 늘어나는 게 없네요. 그렇습니다. 그죠? 그럼 결국에는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야당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그런 얘기가 될 것 같고요. 대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7석 그대로인데 바로 하나도 없던 야당 의석이 이렇게 늘어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야당한테 유리한 아니다. 이렇게 권역별 비례대표를 여야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호남에서는 어떻습니까? 호남에서는 반대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야당의 텃밭이었던 호남권에서는요, 대신에 이때 새누리당은 정당 득표율이 낮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크게 늘어나는 의석수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호남에서는요, 이 비례대표를 그대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예. 5석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한 석도 없는데 그렇죠. 5석 늘어나는데 그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가요? 일단 영남권이나 TK에서는 새정치연합에서는 18석이 늘어났잖아요. 하지만 반면에 호남권에서 얻게 되는 새누리당의 의석수는 5석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불리하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문재인 대표 오늘 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면서
오픈 프라이머리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전에 위헌이라고 했던 얘기까지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모든 정당에 대해서 또 모든 지역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수용한다면 우리 당도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당론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 문재인 대표가 상반된 이야기를 했는데 이유는 설명을 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시청자 질문 보고 가겠습니다. 이번 질문 박성훈 논설위원께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오픈 프라이머리가 위헌이라고 했는데 조건부라도 받겠다고 입장을 바꿨으면 위헌에 대한 입장을 설명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위헌이라고 예전에 했으니까 위헌이기 때문에 못 받겠다고 했는데 이 위헌이어도 받겠다는 건지 왜 그런 건지 이에 대한 설명이 없다. 이걸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표는 사실 왜 위헌인지에 대해서 오늘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네, 이 부분에 관련해서 제가 며칠 전에 한번 문 대표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 직접 만나셨어요? 예. 왜 이걸 자꾸 위헌이라고 하느냐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이 정당의 공천 방식은 그 정당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다만 물론 민주적 원칙을 지켜야 되겠지만 이러한 원칙은 그 정당의 선택의 문제인데 그것을 갖다가 입법을 통해서 강제하는 것은 그 정당의 자율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위헌이다라고 보고 따라서 이것을 만일에 획일적인 강제화가 아니라 여야가 합의되는 지역만 한다거나 예. 또는 그 각 당이 스스로 전략 공천하는 부분을 남겨놓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한다면 그 부분은 찬성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아마 오늘 수용한 것도 제가 볼 때는 100% 획일적인 전면적인 오픈 프라이머리의 수용이 아니고 여야가 합의를 해서 그 방식과 대상을 정하면 우리는 수용할 수 있다. 아마 이런 수준의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물론 뭐 이 선거 한 9개월 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여야가 어떤 안이 유리할지 지금 뭐 계산이 복잡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눈높이를 좀 내려와서 여야가 또 한 발씩 양보를 해서 빨리 타협을 짓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다음 소식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소식 바로 이겁니다.